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4월 23일 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국민의힘 중진들이 모임을 가졌죠.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 당초 예상이 됐던 대로 6월 말 7월 초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지도부를 뽑기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첫 번째 들어서는 여당 지도부가 될 것이고, 또 총선 완패로 어수선해진 당을 추스리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됐죠. 그리고 2년 동안 국민의힘 집권 여당을 이끌면서 내년 4월로 예상되는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그리고 2년 후의 지방선거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후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되죠.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을 정권 재창출을 위한 초석도 나와야 되는 그런 막중한 역할을 맡을 새 지도부가 6월 말 7월 초에 선출을 하게 되는데, 출범을 하게 되는데, 핵심은 누가 당을 이끌 것인가. 그 중에서 또 핵심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조기에 정치에 복귀할 것인가. 자, 그 문제죠. 그 문제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관리형 비대위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아마 혁신형 비대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혁신형 비대위라는 것은 한 6개월 정도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당을 혁신하는 그런 건데, 지금 그것보다는 새로운 지도부가, 정식 지도부가 들어서서 당을 처음부터 재건하는 게 맞다, 이런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렇게 돼서 차기 당권 조기 레이스가 펼쳐지겠죠. 오늘 중진 의원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전당대회를 최대한 빨리 열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6월 말 7월 초 지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21대 국회 임기 시작은 5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임기 시작과 동시에 전당대회 또 새로 국회의원이 된, 새로 초선 의원이 된 사람들이 한 28명 지역구에서 그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비례대표까지 합하면 한 40명 되죠. 또 거기도 다 참여를 해야 되니까 6월 말 7월 초 전당대회가 예상이 됩니다. 일단 당장 이제 출마 가능한 인물, 당 대표의 최고위원은 이제 따로 뽑을 테고, 당 대표에 출마 가능한 인물들을 꼽아보면은 한 7사람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막강한 라인업이 있다, 이런 당권 주자들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지금 수도권 당 대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남에서 무슨 소리냐, 이번 선거에서 그래도 그나마 당을 지킨 것이 영남이다 해서 영남권 대표론도 또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수도권에서 출마 가능한 인물은 가장 나경원, 가장 눈에 띕니다. 비윤으로 지금 분류가 되죠. 저번에 당대표 경선에 나서려고 했는데 사실상 용산에서 막았습니다. 김기현 신정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나경원 출마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아직 본인들은 입장을 잘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불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안철수는 지금 당권 레이스에서는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비윤 수도권 중에서는 윤상현이 있을 테고, 또 그 김기현 대표 체제 때 영입된 조정훈, 지금 이제 재선 의원인데 재선 의원이 되는 거죠. 이번에 서울 마포갑 험지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할 사람이 없다면 나 알아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어서 조정훈도 일단 후보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윤 중에서는 지금 권영세, 용산에서 다시 당선된 권영세 의원, 전 통일부 장관이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고, 자, 원희룡 가능성이 지금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원희룡이 친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냈죠. 원희룡이 이번에 인천 계양을에서 아무도 넘보지 않던 이재명의 아성에 도전을 했습니다. 패배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보수 우파의 상징적인 인물로서는 또 자리매김을 했죠.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원희룡 전 장관이 원래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더 유력하게 거론이 됐죠. 그런데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이 갔기 때문에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영남권에서는
김태호, 지금 재배치돼서 다시 승리를 거둔 김태호 의원이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있는데, 주호영 의원은 지금 당권보다는 국무총리로 발탁될 가능성이 점차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과 만나서 이 문제도 논의한다고 하는데, 국무총리 인선 문제, 저는 인선 문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논의를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주호영에 대해서 정성호를 비롯해 친명계좌장 정성호를 비롯해서 좀 우호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주호영 그다지 이 정치적으로 강성이 아닌 그 주호영을 염두에 두는 것 아닌가. 주호영을 만약에 지명을 하면은 인준을 해줄 작정 아닌가. 그래서 주호영은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당권 도전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동훈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죠. 일단 최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정치권 밖에서 그리 오래 머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만간 등판할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아직 완전히 결정한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일단 움직임을 보면은 상당히 가시권에 정치권 가시권에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에 올해 그러니까는 어제 오찬을 하자고 초청을 했지만 친병 건강이 좋지 않다 하고 완곡히 사양을 했죠. 그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자 초청을 한 것이 아니라 비대위원들 전원을 초청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참석을 못하니 그 비대위원들의 용산 식사 모임은 불발이 됐죠.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새로 알려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주에 이미 비대위원을 지낸 사람들, 김경률을 비롯해서 다 포함이 됐겠죠. 비대위원들과 전직 비대위원단과 식사 만찬 모임을 한번 했다. 저녁 모임을 한번 했다. 이 소식이 지금 오늘 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정중동의 활동, 이 비대위원들과의 만찬이 이 총선 후에 사실상 칩거를 하는 것처럼 보였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처음으로 외부 일정을 소화한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만찬 자리에서, 그러니까 비대위원들이면 상당히 본인과 이제 가까운, 본인이 다 발탁을 한 인물들이니까는 여러 가지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겠죠. 이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검사 시절에 자천을 당했던 그 전력이 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4번 자천을 당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시간에 나는 익숙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공백기인데 이런 시간에 나는 익숙하다. 그리고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내공을 쌓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 그러니까 비대위원을 지낸 사람들은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 덕분에 그나마 수도권에서는 선전을 했다. 그리고 의석 차이는 많이 나지만은 지역구 선거 득표율 차이는 5.4%밖에 나지 않는다. 너무 아쉬워하지 말라. 이런 또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다고 합니다. 내공을 쌓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얼마 전에 비슷한 이야기가 한번 전해졌었죠. 뭐냐면은, 본인이 영입한 당선인들을 만나기 전에, 그때 첫 SNS 정치를 했죠. SNS 정치. 당선인들을 만난 게 아니고 통화를 했고, SNS에 처음으로 글을 올렸는데, 그때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니까 참다. 그전에는 홍준표가 여러 가지 비판과 조롱과 야유를 해도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 이 말에 대해서는 바로 반박을 했죠. 배신이 아니라 용기였다. 용기를 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직언을 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배신을 하지 않을 대상은 국민뿐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SNS에 좀 더 정교해져야 된다는 것을 느꼈다. 정교해지는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교해지는 공부를 하고 있다. 이것과 공백기를 활용해서 내공을 쌓겠다. 비슷한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내부적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영입을 해서 이번에 당선된 당선인들에게 수십 명이 되는데 그거 다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일일이 다 전화를 돌려서 나를 믿고 들어왔는데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 같이 일할 수 있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거는 조금 있으면 같이 나와도 일할 수 있다. 자,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앞으로도 또 당 사무처 본인이 대표격인 비대위원을 했기 때문에 당 사무처 당직자들 그리고 선거 때 본인을 뭐 수행하고 경호를 했던 사람들과도 또 계속 이 식사 자리를 이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은 이런 일정을 소화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다행이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시 정치권에 진입을 할까? 재등판을 할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전당대회 6월 말 7월 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당권을 잡는 일이죠. 제가 결자 해지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그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뭐 배제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이 정치권에 다시 등판하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시간 순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빠른 것이 6월 말 7월 초 전당대회 출마. 그 다음에는 한 내년 4월에 이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 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돈봉투 11명 또 같이 당선돼서 이 사람들도 기소가 되면은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또 출마할 가능성 있고 또 2년 후에 지방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그게 서울시장 도정설도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3년 후에 대선이 열리면은 그때 대권으로 직행한다. 자, 이런 이야기들인데 일단 전당대회는 지금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재명과 조국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거의 뭐 전복시켜버릴 것 같은 그런 태세로 지금 나오고 있죠. 탄핵 이야기하고 개헌 이야기하고 임기 단축 이야기, 뭐 각종 특검 이야기, 김건희 뭐 종합특검 이야기까지 막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그나마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아니냐, 자, 이런 말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도 한동훈이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를 해야 된다. 또 정치권에서는 떠나 있으면 잊혀진다. 기존에 뭐 친한, 이 정치권의 친한 이것이 기존에 있던 것도 아닌데 이번 전당대회 놓치면 바로 1년, 2년, 3년 지나면은 다시 돌아올 땅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출마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4월 재보선인데 사실상 내년 4월 재보선이 뭐 어느 규모로 열릴지 어느 지역에서 열릴지 실제로 뭐 몇 군데나 될지 이거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죠. 자, 새로 등장하는 2년 후 서울시장 도전설 이것은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 2년 후에 서울시장에 도전을 해서 만약에 성공을 하면 한동훈의 대권 로드맵은 차차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8년 후가 되겠죠.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도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마 다음에는 대선에 도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을 자리가 빌 수가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얼마 전에 서울 지역의 당선자, 낙선자 그리고 지금도 계속 만찬을 하면서 좀 넓혀나가고 있죠. 세력을 넓혀나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서울시장에 한동훈이 대신 투입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경향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대권으로 가는데 대통령으로 가는데 굳이 국회의원 자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보여줬죠. 한 번도 국회의원을 하지 않은 최초의 그러니까 87체제 이후에 최초의 대통령. 그러니 한동훈도 굳이 보궐선거 통해서 국회 배치 안 달더라도 서울시장을 한번 거치는 것도 방법이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는 광역단체장들이 대권에 속속 도전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을 지내고 처음으로 그 사례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도 경기도지사, 또 경기도지사 김동연도 있고, 과거부터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또 홍준표, 경남지사 대구시장, 뭐 오세훈 서울시장. 자, 그래서 대권길을 가는 도중에 서울시장에
도전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좀 그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막판에 이제 대권으로 3년 후에 대권에 직행하는 문제인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죠. 상당히 그것이 이제 불투명한 그런 앞날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 이 한동훈 앞에 네 가지 전당대회 출마, 4월 재보선, 2년 후 서울시장, 3년 후 대선이 있지만 좀 극심한 요소야대에서 윤석열 정부가 혼란기에 이제 빠져들고 있는데 이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톱으로 선거를 이끌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자 해제 차원에서 다시 등판하는 게 순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지 한동훈 장관의 개인적인 정치적 앞날도 이번에 다시 한번 큰 선거가 없는 기간에 이 거대 야당에 대처하는 능력,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그런 것도 정책 같은 것도 그러면 수행을 해야 되죠. 정책도 입안을 하고 국회에서 본인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은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그런 것을 총괄 지휘하게 되죠. 원내대표와 함께. 그러면 역량을 국가 운영 역량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조기 등판, 당권 도전에 좀 더 저는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고, 정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은 서울시장을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된다고 봅니다. 중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